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사는 얼마나 받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방문요양을 운영하다 보면 가산사회복지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산금은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센터에 주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의 경우 어르신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즉, 방문요양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가산금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용수급자가 15명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방문요양 어르신이 15명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정식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이용 어르신이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모든 수급자의 집을 매월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라운딩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는 반드시 급여 제공 시간 중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사가 가서 뭘 확인해야 하냐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어르신이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어르신이 월중 사망, 입원하거나 계약 해지를 한 경우는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수급자 욕구 사정 및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욕구 사정이라는 거는 어르신 지금 상태가 어떻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이 욕구 사정을 기반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에 작성해야 될까요? 바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입니다. 업무수행일지 작성법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계산식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공단에 청구를 하잖아요. 이때 공단에서 주는 급여 비용 총합을 말합니다. 가산금 모두 제외하고 순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 비용만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가산 점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용 어르신 15명 이상일 때 의무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가산 점수는 1인당 1.8점입니다. 입소자 수는 해당 월에 이용한 어르신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사회복지사 많이 뽑으면 가산금도 많이 받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는 1명만 인정하고요.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무사회복지사 외에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는 가산 점수가 1.2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산 점수가 나옵니다. 0.2점이 뭐냐면 고시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깊게 가면 헷갈리시니까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이 되면 0.2점을 추가로 점수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형 점수는 정해져 있어요. 1.8점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A 방문 요양은 어르신 15명, 의무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가족 요양 60분, 20일을 이용한 어르신이 7명이 있고 일반 요양 180분, 20일을 이용한 어르신이 8명입니다.
2025년 수가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은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총합은 1,045만 원 정도 되네요. 계산식에 적용해 볼게요. 아까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은 저희가 계산했죠. 1,04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산 점수는 사회복지사 의무 1명이기 때문에 1.8점, 그리고 이용한 어르신 15명, 그리고 서비스 유형 점수는 제가 고정으로 1.8점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225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볼까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 10만 원, 사대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 적립금까지 합치면 258만 9,320원이에요. 그럼 아까 계산한 가산금과 빼보면은 마이너스 33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즉 가산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와서 그 차액은 운영비로 메꿔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르신 15명이 되면 어차피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보전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가족요양 비율이 높아서 가산금이 적게 계산된 겁니다. 즉 어르신이 180분 일반 방문 요양을 많이 이용할수록 가산금도 더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여기까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의 수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